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1%를 전후한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도 개장 전 보셔야 될 뉴스 6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엔터 쪽에서 블랙핑크의 로제와 그리고 브루노 마스의 요즘 뜨거운 신곡이죠. 이 아파트라는 곡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여러 이제 종목들이 있을 텐데요. 함께 연결해서 보셔야겠고요. 그리고 이 실적과 관련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좋지만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부진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가 좀 우려가 된다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급락했던 홈센터 홀딩스가 되겠습니다. 배당금과 관련해가지고 주주들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부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권미랑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목요일 오늘장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모닝뉴스 6가지 헤드라인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변동성 장세의 투자 전략으로 고배당 우선주를 주목하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블랙핑크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듀엣곡 아파트의 뮤직비디오가 발매 닷새 만에 유튜브 조회수 1억 회를 넘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LG 이노텍의 3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동국제약이 나한과박 추출 분말에 대한 개별 인정형 원료 허가를 받았습니다. 홈센터 홀딩스가 3년간 지급한 현금 배당 무효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변동성 장세에 대한 소식입니다. 미국 대선과 실적 하향 우려로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우선주를 비롯한 고배당 종목의 안정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시장이 흔들릴 수 있어 수익이 확실한 배당주로 리스크를 분산하라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최근 보통주 대비 시가 배당률이 높은 우선주가 본주보다 선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시총 상위주들이 업황 등 우려로 최근 일주일간 하락했지만 우선주들은 높은 시가 배당률을 나타내는 가운데 주가도 선방했습니다. 상상인 증권은 통상 11월에서 12월 외국인과 기관은 연말에 배당 매수 차익 거래를 많이 한다며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도 고배당주를 사는 게 좋다고 설명했는데요.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도 삼성전자 우선주, KT 등 배당주가 포진했습니다. 또한 코스피 고배당 50지수, 코덱스 고배당 ETF 등도 시장 대비 선방하고 있는데 KT, KTNG, SK텔레콤 등 고배당주의 성과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시가 배당률이 17.02%로 전체 종목 가운데 네 번째로 시가 배당률이 높은 예스코홀딩스는 최근 8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혹은 연말까지 고배당주의 강세가 이어질지 주가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다음은 로제의 아파트 관련 소식입니다. 블랙핑크 로제와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듀엣곡 아파트가 지난 18일 공개된 가운데 발매 5일 만인 어제 유튜브 조회수 1억 회를 넘었습니다. 발매 닷새 만에 유튜브 1억 뷰를 달성한 것은 올해 공개된 뮤직비디오 가운데 최단 기간인데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10위 안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제는 앞서 솔로곡 온더그라운드로 K-팝 여성 솔로 가수로는 가장 높은 순위인 70위로 핫 100에 진입한 바도 있는데요. 아파트는 오는 12월 발매 예정인 로제의 솔로 정규 앨범 로지의 선 공개곡으로 아파트 게임이라는 한국의 술자리 놀이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대중음악 평론가들은 익숙하지 않은 문화적 코드를 신선하고 참신하게 받아들이며 호기심을 갖게 되는 것이라며 슈퍼스타인 브루노 마스와 로제가 평소 이미지에서 벗어난 곡을 낸 것도 주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로제의 음원 관련주들 나란히 상승세를 탔는데요. 오늘장 YG플러스, YG엔터테인먼트, 모비데이즈, 지니뮤직 등이 나흘째 모멘텀을 받으며 랠리를 보여줄지 지켜보시죠. YG플러스의 주가를 보시면 2021년에 1,95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에 최근까지 역배열 차트에서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2,300원 선 중반에서 바닥을 찍고 5,000원 부근까지 치솟게 되면서 단기간에 주가 2배가 올랐는데요. 이거를 연속 상승한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어제는 또 10%까지 급등하면서 랠리를 보였습니다. 오늘장의 움직임도 함께 지켜보시죠.
다음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3분기 실적 소식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3,38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3분기 매출은 1조 1,871억 원으로 같은 기간 15% 늘었으며 이는 역대 분기 최대 매출이었습니다. 3분기 순이익은 2,645억 원으로 10%가 증가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공장 매출 상승과 바이오 시밀러 제품 판매 확대가 이번 실적을 이끌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글로벌 제약사와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주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또한 바이오 의약품 수요에 대비해서 내년 4월 가동을 목표로 18만 리터 규모의 5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해서 신규 ADC 전용 생산 시설을 연내 완공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으며 우수 ADC 기술 보유 기업으로 투자도 활성화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장 실적 재료에 어떻게 반응할지 체크해 보시죠. 다음은 LG이노텍의 실적 소식입니다. LG이노텍이 올해 3분기에 전방산업 수요 부진 등의 영향으로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LG이노텍은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30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89%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보다 14.01% 줄었고 시장 전망치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수준이었는데요. 3분기 매출은 5조 6,85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34%가 늘었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24.8%가 증가했습니다. 고객사 신모델 양산에 따라 고부가 카메라 모듈 공급이 확대됐고 반도체 기판, 차량용 통신 모듈 등의 매출도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환율 하락과 전방 산업의 수요 부진, 광학 사업의 공급 경쟁 심화 등으로 영업이익은 감소했습니다. 한편 자율주행용 차량 통신 모듈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수주 잔고가 매년 증가세이며 3분기 기준 11조 9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LG노텍은 차량 카메라, 통신 모듈, 조명 등 핵심 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차량용 부품의 매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전장 사업 수주 잔고 역시 12조 원에 이르는 등 사업 구조 고도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LG노텍의 주가가 전망치를 밑돈 실적에 오늘 어떻게 반응할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간밤 애플의 주가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동국제약 원료 승인 소식입니다. 동국제약은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함께 개발한 천연물 소재 나한과박 추출 분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관절 건강 개선에 대한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로 식약처장이 개별적으로 인정한 원료를 말하는데요. 나한과는 중국 광시성 구일인 지역의 고랭지에서 재배되는 열매이며 박은 나한과를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를 말합니다. 동국제약에 따르면 나한과박 추출 분말은 동물 연고에서 통증 완화, 항염증, 연골 보호 효과 등이 확인됐으며 인체 적용 시험에서는 관절 건강에 미치는 유효성, 안전성이 확인됐습니다. 동국제약의 주가도 함께 체크를 해볼 텐데요. 2020년 당시에 36,150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고 나서 4년째 하락을 하다가 최근 바이오주의 상승에 동참을 일부 하면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여타 바이오주보다는 좀 부진한데요. 올해 들어서 10%가량 상승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홈센터홀딩스 소식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홈센터홀딩스는 3년간 지급한 현금 배당 무효 결정을 공시해 주주들의 반발을 최근 사고 있습니다. 홈센터홀딩스는 2022년 12월 16일, 지난해 10월 10일, 올해 3월 8일 공시했던 현금 배당 결정을 정정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주당 10원씩 지급한 배당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인데요. 국내 상장사가 주주들에게 지급한 현금 배당을 되돌려달라고 요청한 것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홈센터홀딩스는 주주이익 환원 차원에서 세 차례에 걸쳐 현금 배당을 결의 후 지급했지만 상법상 배당 가능 이익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결손금을 충당하는 방법상 착오가 발견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배당 가능 이익을 다시 계산한 결과 배당 가능 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실시된 배당이 무효임을 확인해서 현금 배당 결정을 정정한다고 밝힌 건데요. 잘못 지급된 배당금 규모는 총 38억 820만 원입니다. 상법상 배당 가능 이익이 없음에도 이익 배당을 한 경우에 위법 배당으로 분류가 되고요. 회사는 주주에게 위법 배당금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자재 기업 홈센터 홀딩스의 주가 흐름과 관련한 뉴스들 챙겨보시죠. 지금까지 오늘 아침 6가지 모닝 뉴스였습니다.